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100만 매물 터졌다. 서울, 경기, 대지양 온다. 매물이 급작스럽게 폭발하면서 영끌 매물과 역전세 매물이 집값 폭락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하우스 투어발 대폭락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해외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흐름을 잘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드디어 100만 매물 터졌다. 서울, 경기, 대지양 온다. 자, 이 집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금 딱 보여지죠? 자, 우선 이거부터 보자고요. 역전세 영끌 100만, 하필이면 다 100만이네요. 자, 매물 폭발. 역전세 100만 정도 됩니다, 대략. 자, 역전세, 현재 전세가 이게 기존 전세가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올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낮아진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완충장치를 거듭하면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보셔야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건 아니에요. 자, 2023년 1월, 2024년 6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은 이 역전세, 앞으로 이제 향후 1년간 역전세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거예요. 문제는 자, 동시 폭발했을 때 집값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역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꼭지점에서 매수한 이 영끌 매물도 100만이나 돼요. 이게 같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DSR 규제 완화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 이제 영끌도 100만 명이나 돼요. 이제 역전세와는 별도로 꼭지에서 잡은 사람들. 자, 물론 2020년 이때 시작하는 곳들도 많지만 20년 주로 하반기, 21년 주로 21년에 잡은 사람들이 많죠. 이때 집값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103만 명이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 있는 상태예요. 자, 고점 매수자들의 특징은 일단 영끌입니다. 빚을 왕창 냈어요. 갭 투자를 했습니다. 고점에. 다주택자들이 또 꽤 있습니다. 자, 역전세 영끌 매물이 이제 위에 있는 역전세 100만하고 밑에 있는 영끌 100만이 동시에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우스 푸어 100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때는 어땠냐? 2010년에서 2013년 집값 대폭락을 가져왔어요. 자, 하우스 푸어. 주택 보유 가구가 무려 1070만여나 됐는데 여기서 10% 약 107만이 하우스 푸어였어요. 특징, 무리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무리하게 미분양을 잡고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바로 이게 10년 전 하우스푸어 상황인데 그러면서 집값이 폭락을 했죠. 지금하고 너무 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한국건설연구원 집값 매매 전세 동반 하락한다 그래요. 자,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좀 재밌는 것은 자, 먼저 하반기 때 떨어진다. 다만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은 하락한다. 하반기 주요 이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반기 하락. 2023년 전국 매매가 올해 매매가는 마이너스 4.8 정도 될 것이다. 하반기는 마이너스 0.7로 사실상 보합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국 전세가 마이너스 8.0으로 매매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하반기는 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2.0이다. 건설 경기 수주가 마이너스 19.1%, 투자는 좀 늘어났어요. 플러스 1.8.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주택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수도권 지방 2023년 수도권 매매 마이너스 4.7%. 하반기에는 보합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금 건설료는 하반기 때 보합.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거래 주간 시세 보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망 자체가 현재도 틀리고
하반기 보합이면 이제 떨어져야 한다는 건데 조금 봐봐야겠어요. 자, 2023년 지방 매매, 지방은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5.0, 하반기 때도 마이너스 1.6으로 계속 하락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차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망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 당연히 수도권이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서울하고 비서울, 당연히 서울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건 공통현상이에요. 하반기 때 힘 이슈가 전세보증금 반환인데 집값 하락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건설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건설 경기 부진, 전년 대비 60% 정도 감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지방이 그래요. 수도권은 오히려 경쟁률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리스크 감소. 바로 부동산 리스크라고 하면 부동산 PF, 자, 이거를 대책 마련해야 하고, 그다음에 SOC, 자, 이것을 확대시켜야겠죠. 그래야 죽어있는 건설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번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냐?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올라가는 중은 맞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쪽은 맞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수자 매도자의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먼저 매수자. 자, 지금부터 시세 흐름 관망. 제가 매수자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시세 흐름을 계속 관망하겠어요. 관망하는 것은 살 거냐 기다릴 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값 폭락론,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너무나 많이 뛴다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밋밋한 상승, 밋밋한 하락이 이렇게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세 상승이면 당장 매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이라고 느낀다면 2, 3년, 2, 4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계속 관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매수 관망. 개인적 생각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전망이 돼요. 매도자 볼까요? 매도가 목적이면 끌고 가야 합니다. 왜?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막 팔아볼 필요가 없죠. 다만 안 오르는 것이나 별로 좋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팔고 갈아타기 찬스예요. 지금 안 갈아타면, 뛴 다음에 갈아타면 늦어요. 자, 매도자하고 서울 진입 서두른다. 자, 즉 매도자들은 그냥 매도하고 끝날 거라면 끌고 가시고요. 갈아탈 거라면 서두르고, 서울 진입할 사람들도 서두르는 게 맞아요. 자본금 부족 이런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지금 가능성이 크니까 좀 더 끌고 가보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거나 갈아타기 해라. 정리하면, 자, 이제 집 사라, 집 사지 마라. 누구 말이 맞나? 가격 판단하는데 집 사도 괜찮나요? 하반기 역전세 센 놈이 온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재는 집값이 약간씩이라도 뛰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화를 걸어보거나 직접 돌아다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걸. 다만 폭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만한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하반기 또 역전세가 온다고 하니까 지켜볼까 살까? 자, 지금 집을 사라. 국내 요인을 봤더니 시세 상승, 실거래 상승, 분양가도 높아. 청약 경쟁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강남권은 아예 폭등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요인들을 본다면, 국내 요인을 본다면 지금 사야 한다. 해외 요인도 금리라든가 경제라든가 경제 위기 이런 거 말하죠. 집값 이런 거라든가 다 긍정적,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해외가. 정부 정책, 정부는 규제 완화한다든가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집을 사라. 그러면 사지 말라는 주장은 뭐냐? 국내 요인, 역전세 심각할 것이고, 가계부채, 거래량도 지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분양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고, 건설사도 부도날 위험성이 있다. 해외 요인, 금리 경제가 좋아진 건 인정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건 사실이다. 종합 요인, 자, 집값 거품이 심하고 공급도 앞으로 많이 터질 것이고, 인구 감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지 마라. 제 개인적 생각은요, 사랍니다. 다만 무작정 사라가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사야 돼요. 개인적으로 지방은 좀 관망해야 할 것 같고, 수도권도 외곽은 관망, 그리고 수도권 웬만한 곳들하고 서울은 매수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자, 이제
매물 폭발 잠깐 뛴 후에 추락할까? 지금 매물이 폭발했다고 지금 아까 보여드리죠. 벌써 확 늘어났네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영끌이라든가 역전세에 놓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거래량이 그에 발맞춰 늘어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같이 봐야 돼요. 자, 이제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이었죠. 그러다가 21년 가을을 기점으로 떨어집니다. 정상화됐다가 최근에 자 소폭 현재죠. 지금 오르는 중이에요. 경매 급증, 건설현 가격 전망. 지금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국 5월달 지금 거의 작년 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나요? 자,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경매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고 파산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일부가 파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확대됐을 때 자, 역전세란이 만약 진짜 본격화되면서 확대됐을 때 사단이 나는 거지 웬만큼 해갖고는 다른 나라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금매 팔고 반등 여기 보자고요. 전국 매매 어휴 지금 마이너스 4.8인데 하반기는 좀 줄어들고 있네요. 수도권 마이너스 4.7인데 하반기는 이제 보합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건설현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그리고 지방 매매 5.0인데 마이너스 1.8로 하반기는 더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다. 전국도 8.0에서 2.0. 주로 하반기, 쉽게 말하면 하반기 때부터는요, 올라가거나 적어도 소폭 하락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 시세 5주 연속 상승. 지금 집값 뛰느냐 떨어지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완전 V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지금 서울은 완전 상승 국면, 수도권도 어느 정도 좀 무난한 편. 서울이 제일 세요, 지금 상승이. 근데 지방,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하강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5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거 보이죠? 그 다음 용산구가 뜬다는 거. 예전에는 서초, 강남, 송파 빅3였는데 송파구가 이 용산한테 자리를 뺏길까요? 잠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용산한테 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크호스 5위가 누군 줄 아세요? 자, 성수를 발판으로 한 성동구가 확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월별 수도권 1위 청약 경쟁률 추이 보시면 경쟁률이 1월 달만 해도 0.28인데 지금 6월 달 보세요. 24대 1.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세져 버린 이유가 집값이 약간씩 반등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자, 하락을 하느냐 올라가느냐 하락을 하느냐. 자, 올 하반기 100만 매물에 달려 있습니다. 집값이 순풍에 돋단 듯이 순항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복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은 해외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